쓸모없는 땅이나 받고 떨어져라. 10년간 학대받고 쓸모없는 땅 한 조각 받아 쫓겨난 며느리. 그런데 그 땅 밑에서 10조 원짜리 희토류가 나왔습니다. 10년 후 재벌 회장이 된 며느리 앞에 그들은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10년 전 그날의 비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돈은 한 푼도 못 줘. 저 쓸모없는 산이나 가져가. 시어머니 강옥희는 제 앞에 계약서 한 장을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동량이라도 주듯 그렇게 무심하게. 서류에 적힌 글자가 빗물에 번져 흐릿해졌지만 저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황무지 3,000평, 평당 5,000원, 총 1,500만 원. 1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제게 준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아까운데 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집안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한 아침상도 밤늦게까지 닦아낸 마룻바닥도 명절마다 혼자 차려낸 제사상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쓸모없는 며느리한테는 쓸모없는 땅이 딱 맞지. 시누이 박미선이 제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돌멩이밖에 없는 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는데.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걸요? 그 말투에는 동정심 따위 없었습니다. 그저 조롱뿐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지 상상하며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또렷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전 남편 박민수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화나셨어. 그냥 받고 조용히 나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당신은요? 당신 생각은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를 맞으며 박씨 집안 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쓸모없는 땅의 계약서 한 장, 통장 잔고는 12만 원.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십니다. 고급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맛입니다. 회장님, 박씨 그룹에서 투자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박씨 그룹이요? 저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네, 박씨 건설입니다.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희토류 공급 계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씨 건설, 바로 제 전시댁이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대표이사 강옥희, 부사장 박민수, 이사 박미선, 낯익은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습니다. 회사 현황을 보니 심각합니다. 부채 비율 300%, 영업이익 마이너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거절. 정말로 절박한 상황인 모양입니다.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우리 회사 대회의실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미래테크 빌딩 20층 제 사무실입니다. 국내 최대 히토류 기업 미래테크 그룹의 회장, 연 매출 3조 원, 직원 5,000명. 이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계약서 한 장을 꺼냅니다. 10년 전 그날 받았던 바로 그 종이. 빗물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황무지 3,000평, 평당 5,000원. 저는 천천히 그 문구를 읽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그 땅 밑에 묻혀 있던 것은 대한민국이 목말라 하던 히토류 광맥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무기 제작의 필수적인 자원.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최소 10조 원어치. 시어머니는 몰랐겠죠. 자신이 쓸모없다고 던져준 그 땅이 저를 재벌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 10년 전 그날 저는 황무지에 도착해서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돌멩이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저는 그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지으려고, 나무라도 심으려고 삽으로 땅을 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광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거웠고 표면이 독특했습니다. 마을 어르신 소개로 만난 광산 전문가 최재석 박사. 그분이 그 돌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히토류입니까? 히토류가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광물 중 하나입니다. 이 땅 전체를 조사해 봐야겠어요. 석 달 후 최 박사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히토류 매장량 추정 10만 톤, 시장 가치 최소 10조 원. 이수진 씨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의 주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쫓겨나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저를 조금만 인간적으로 대해줬다면 이 땅은 그들의 것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저를 쓸모없다고 판단했고 쓸모없는 땅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박씨 그룹 측에서 다음 주 월요일 미팅 확정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강옥희 대표이사가 직접 오신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10년 만입니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강옥희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쓸모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쥔 재벌 회장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도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미르테크 그룹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옵니다. 시어머니 강옥희, 전 남편 박민수, 시누이 박미선. 10년 만에 보는 얼굴들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굽은 허리, 초췌한 얼굴, 값싼 코트. 10년 전 제게 던졌던 명품 핸드백은 온데간데였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술에 찌든 듯 붓고 정장은 구겨져 있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눈치만 보는 중년 남자만 남았습니다. 시누이는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검은색 단정한 원피스, 명품 가방 대신 서류 가방,
거만한 표정 대신 굳어버린 얼굴. 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봅니다. 샤넬 수트, 까르띠에, 시계,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10년 전에 초라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앉으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울던 며느리와 지금 눈앞의 재벌 회장은 너무나 다르니까요. 미래테크 그룹 회장 이수진입니다. 제 소개에 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박씨 건설 대표 강옥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10년 전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드니? 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사장 박민수입니다. 전 남편도 고개를 숙입니다. 10년 전 어머니 말씀대로 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고 차갑게 말하던 그 남자가 이사 박미선입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언니 돌멩이 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라고 비웃던 그 사람이.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칩니다. 박씨 건설의 현 상황을 보니 심각하네요. 부채 비율 300%, 주거래 은행 대출 전면 거절. 이러다간 3개월 안에 부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히토류 공급 계약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히토류 공급이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십니다. 저희 박씨 건설이 진행 중인 국방 사업에 히토류가 필수입니다. 회장님 회사가 국내 유일의 공급처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회사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히토류가 대한민국 전체 매장량의 70%니까요.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황무지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멩이, 잡초, 가파른 경사. 신우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땅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이 땅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지으려고, 텃밭이라도 만들려고. 3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표면도 일반 돌과 달랐습니다. 검은색의 금속성 광택이 났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장님, 이게 뭘까요? 글쎄, 나도 처음 보는데. 광산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이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 최재석 박사였습니다.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 출신으로 은퇴 후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최 박사님이 그 돌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났어요? 제 땅에서요. 여기 가평 산속에. 이거 히토류 같은데요. 분석을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히토류가 뭐예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광물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첨단 무기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에요. 근데 매장량이 극히 적어서 나라마다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게 비싼 건가요? 비싸고 말고요. 이 땅 전체를 정밀 조사해 봐야겠어요. 혹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정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최 박사님은 제자들을 데려왔고 전문 장비로 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 씨 축하합니다. 이 땅 전체가 희토류 광맥입니다. 최 박사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장량은 대략 1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요? 네. 이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적 자원입니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미래가 이 땅에 달려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내봤습니다. 평당 5천 원. 쓸모없는 땅. 시어머니의 글씨체가 또렷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이 땅이 10조 원이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왔습니다. 분노도 허무함도 기쁨도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으로 제국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저를 쓸모없다고 버린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겠다고. 회장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생각에 잠겨서요. 저는 다시 그들을 바라봅니다. 희토류 공급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10년 전 조건은 무슨 조건이야? 내 말대로 해라던 그 사람이. 첫째, 공급 단가는 시장가의 200%입니다. 200%요? 전 남편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싫으시면 다른 곳에서 구하시죠. 아, 그런데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고 해외 수입은 6개월 걸립니다. 그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으실까요? 침묵이 흐릅니다. 둘째, 계약 기간은 10년입니다. 중간 해지 불가능. 10년이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장기 계약이니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완전히. 신우이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10년 장기 계약의 시장가 2배면 박씨 건설은 완전히 제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저는 마지막 조건을 꺼냅니다. 경영권 20%를 저희 회사에 양도하십시오. 이사회 참관권 포함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건 너무 과한 조건 아닙니까? 과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습니다. 부도 직전인 회사를 살려드리는 건데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시죠.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다른 투자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흘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까지 답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미팅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창밖을 봅니다. 10년 전 황무지에서 희토리를 발견한 그날,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모없는 건 이 땅이 아니었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당신들이었어. 이제 그 말을 직접 들려줄 시간입니다. 사흘 후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회장님, 박씨 건설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건을 모두 수락하겠답니다.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계약서 준비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실사팀을 보내겠다고 전하세요. 회사와 자산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실사라는 명목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10년 만에 그 집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10년을 노예처럼 살았던 그곳을요. 월요일 오전, 저는 직접 실사팀을 이끌고 박씨 건설 본사로 향합니다. 김 과장과 재무팀장, 법무팀장을 대동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시는 게 맞습니까? 저희끼리 다녀와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 10년 전 박씨 건설은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리니 좁은 복도 끝에 박씨 건설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문에는 금이 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전 남편, 시누이가 일어서서 저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힙니다. 10년 전 제가 매일 아침 인사드릴 때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시던 그분이 사무실을 둘러봅니다. 직원은 고작 5명. 책상은 낡았고 컴퓨터는 구형이고 에어컨은 고장난 듯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름인데도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재무자료부터 보여주시죠. 재무팀장이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틈에 시어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대표님 댁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자산 상태 확인이 필요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집까지요? 네. 투자 심사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10년 전 저와 살던 바로 그 집입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곳. 하지만 이제 저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쥔 재벌 회장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섭니다. 집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집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 명품 장식품, 값비싼 그림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하지만 지금은 소파는 낡아서 군데군데해졌고 벽지는 곰팡이가 피었고 거실 한쪽에는 팔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명품 가방들, 골동품 화병들, 모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시어머니가 안내하는 소파에 앉습니다. 10년 전 제가 앉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며느리 주제에 안방 소파에 앉으려고 하냐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시누이가 물을 가져옵니다. 종이컵에 담긴 물. 10년 전에는 저에게 종이컵에 물을 주면서 손님들에게는 고급 크리스탈 잔에 담아줬었는데 실례지만 저 차는 팔 예정이신가요?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을 가리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수입차 한 대가 보입니다. 아, 네.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차 10년 됐죠? 제가 여기 살 때 새로 사셨으니까.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아,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 모델은 10년 전쯤 유행했었죠. 얼버무립니다. 위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재무팀장이 집안을 둘러보며 자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10년 전 제가 살던 그 방, 시어머니 방 옆 가장 작고 햇빛도 안 드는 그곳.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10년 전 여기 작은 침대가 있었고 낡은 옷장이 있었고 벽에는 제가 붙여놓은 달력이 있었습니다.
출구일을 동그라미 치며 하루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달력. 그 방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옵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전 남편 민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구세요? 말이 어눌합니다. 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입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미래테크 회장님이시잖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아들을 꾸짖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10년 전 저를 냉정하게 내쫓던 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가 제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립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미안해. 제 심장이 멈춘 듯합니다. 그는 여전히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술 드신 것 같네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제 이름을 부른다고요? 10년 전 제가 당신은요? 당신 생각은요? 라고 물었을 때 침묵으로 대답하던 당신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실사는 충분히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가방을 듭니다. 감사는 계약금 입금 확인하고 받으시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저는 현관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옵니다. 엄마, 저 회장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집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신우이의 목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야? 처음 온 사람인데. 아니, 그냥 느낌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김 과장에게 지시합니다. 박씨 건설 경영권 확보 후 시나리오를 짜세요. 단계별로요.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제 손안에 넣을 겁니다. 이사회 장악, 주요 의사결정권 확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제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히토류 공급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창 밖으로 그 아파트가 멀어져 갑니다. 10년 전 저는 이 문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쓸모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쓸모없다고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습니다. 서랍에서 10년 전 그 계약서를 꺼냅니다. 평당 5,000원, 쓸모없는 땅. 손가락으로 그 문구를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신우이가 눈치챘다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알게 됐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 기대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미소 짓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철저하게. 그들이 제게 준 10년간의 고통만큼 저도 천천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씨 건설과의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시어머니, 전 남편 신우이가 제 사무실에 와서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영권 20% 양도, 10년 장기 히토류 공급 계약,
시장가의 2배 가격. 이제부터 박씨 건설의 주요 의사결정은 저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차갑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10년 전 내 허락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던 그분이 계약이 끝나고 신우이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제 정상화되면 혹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으신지. 말끝을 흐립니다. 제가 차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사실은 제가 회장님 비서로 일하고 싶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춥니다. 비서라고요? 10년 전 이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 핸드백 좀 들어봐. 나 손 아파. 언니는 원래 집 나르는 게 일이잖아. 그 사람이 지금 제 비서가 되고 싶다고요? 비서 자리요? 네. 저도 대학은 나왔고 영어도 조금 하고 회장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절합니다. 10년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력서 제출하세요. 인사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이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10년 전 제가 아침 인사를 드릴 때 고개도 돌리지 않던 그 사람이 그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신우이가 제 비서라니. 이것도 복수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이러니일까요? 며칠 후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회장님, 박미선 씨 이력서 검토했습니다. 경력은 거의 없고 자격증도 없고 솔직히 비서 업무를 할 수준이 못 됩니다. 채용하세요. 네. 하지만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미선이 출근합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10년 전 화려한 옷만 입던 사람이 이렇게 수수한 옷을 입으니 낯섭니다. 앉으세요. 업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미선에게 비서 업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스케줄 관리, 문서 정리, 미팅 준비. 기본적인 것들인데도 미선은 계속 실수합니다. 미선 씨, 이 서류 순서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줬네요. 2시가 아니라 3시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2주가 지나자 미선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수도 줄어들고 업무도 익숙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미선에게 커피를 부탁합니다. 미선 씨,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네, 회장님. 미선이 커피를 타러 갑니다. 10년 전 제가 매일 시댁 식구들 커피를 타드렸었는데 이제는 신우이가 제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커피를 가져온 미선이 제 책상에 놓으려다 손이 미끄러집니다. 아, 뜨거운 커피가 제 손등에 쏟아집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선이 황급히 휴지를 가져옵니다. 저는 침착하게 손을 닦습니다. 뜨겁지만 참을 만합니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선이 제 손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미선의 손이 멈춥니다. 제 손등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 10년 전 시댁 부엌에서 뜨거운 국물에 데인 그 자국입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치료해서 흉터가 남았습니다. 미선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 흉터, 오래전에 다친 거예요.
저는 재빨리 손을 빼며 말합니다. 아, 네. 하지만 미선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입니다. 업무 계속하세요. 네, 회장님. 미선이 자리로 돌아가지만 계속 제 쪽을 쳐다봅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미선의 시선을 느낍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회장님. 그런데 미선이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혹시 회장님, 예전에 어디서 뵌 적 있지 않으신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니다. 그런데 왜인지 낯이 익어서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그 흉터. 흉터가 왜요? 제가 차갑게 묻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미선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문이 닫히고 저는 제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이 작은 흉터, 10년 전 시어머니가 준비한 명절 음식을 옮기다가 뜨거운 국물에 데인 것입니다. 그때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성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는 거야. 그날 저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라고. 병원비가 아깝다고. 그래서 이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흉터를 미선이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김 과장입니다. 회장님, 박미선 씨가 퇴근 후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걸 경호팀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회장님 손에 흉터가 있다고. 그게 혹시 예전에 봤던 흉터 같다고. 더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들킬 수도 있다는 긴장감.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듭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하지만 막지는 마세요. 네. 그럼 저희가 그들이 스스로 알아내게 두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미선이 진실을 알아낼까요? 그리고 알아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움? 죄책감? 아니면 분노? 어떤 반응이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슬슬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제 손아귀에 들어왔으니까요. 계약도 끝났고 경영권도 확보했고 그들은 이미 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는 미소 짓습니다. 미선아, 열심히 찾아봐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네요. 서랍에서 10년 전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결혼식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민수. 하지만 제 얼굴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표정입니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10년을. 그리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10년의 대가를 받을 시간입니다. 천천히, 철저하게. 복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체를 밝히는 단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매일 제 주변을 맴돌며 관찰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는 방식,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 말투, 걸음걸이, 모든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인가요? 혹시 가평에 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손이 멈춥니다. 왜 그런 걸 묻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님 회사가 가평에 광산이 있다고 들어서 업무에 집중하세요. 차갑게 말하지만 미선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눈빛입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회장님, 박미선 씨가 가평 광산 등기부를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혼 기록도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두세요. 저는 오히려 침착합니다. 어차피 밝혀질 일이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후 박씨 건설 경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영권 20%를 가지고 있으니 주요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 전 남편, 신우이가 이미 앉아 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앉으시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습니다. 시어머니 맞은편. 10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위치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미선의 시선을 느낍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미선을 바라봅니다. 미선아, 왜 그래?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엄마, 저 사람. 미선의 손가락이 저를 가리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무슨 소리야? 미래테크 회장님이시잖아. 아니야. 저 사람. 수진 언니야.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전 남편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등에 흉터봤어요. 10년 전 명절에 언니가 뜨거운 국에 데웠던 거, 그리고 걸음걸이, 말투, 커피 마시는 습관. 전부 똑같아요. 미선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가평 땅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10년 전 이수진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 엄마가 이혼 위자료로 준 바로 그 땅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앉아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킵니다. 수진이냐?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습니다. 전 남편 민수가 벌떡 일어섭니다. 수진아, 정말 너였어? 전 이제 이수진이 아니라 미래테크 회장입니다. 존칭 써주시죠.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떻게 쓸모없는 며느리가 재벌이 됐냐고요? 제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 쓸모없다던 땅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쫓아낼 때 던져주신 그 땅이요. 서랍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집니다. 평당 5,000원. 쓸모없는 땅. 기억나시죠?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보더니 몸을 떱니다. 그 땅 밑에서 10조 원짜리 희토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쓸모없다고 하신 그 땅에서요. 10조 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국내 최대 희토류 기업을요. 어머님이 쓸모없다고 하신 며느리가요. 제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일부러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제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요. 이게 복수였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복수라고요? 아니요. 그냥 사업입니다. 박씨 건설이 필요했고 여러분은 제 희토류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웃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일은 그건 복수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쫓아내실 때는 미안하지 않으셨죠? 돈 한 푼 없는 며느리라고 쓸모없다고 하실 때는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맞아요. 잘못하셨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시는 겁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듭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분기 보고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주요 결정은 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있죠?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민수가 제 팔을 잡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손 떼세요. 차갑게 말하며 팔을 뺍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믿을 수 없는 말이 민수의 입에서 나옵니다. 다시 시작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10년 전 제가 당신은요? 당신 생각은요? 라고 물었을 때 침묵하셨죠. 그게 당신의 대답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그를 밀치고 문을 엽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박씨 건설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요? 네. 가평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입니다. 그 땅이 원래 박씨 집안 조상 땅이었는데 이혼 과정에서 사기로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봅니다. 사기라고요? 소장을 읽어 내려갑니다. 피고 이수진은 이혼 당시 고의로 땅의 가치를 숨기고 수령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 해당 토지는 박씨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으로 원고 측에 반환되어야 함.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허탈함입니다. 정체를 알고 나서 바로 소송을 걸다니.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인단 꾸리세요. 최고의 변호사들로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척하더니 됨에서는 칼을 꽂는군요. 시어머니의 눈물도 거짓이었습니다. 민수의 사과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이용하려 하고 여전히 제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차없이 싸우겠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모든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들, 부동산 감정평가서, 그리고 당시 변호사와의 상담 기록, 전부 다 남겨뒀습니다.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 저는 냉정하게 미소 짓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이길 차례입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 저는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 옆에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 3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고석에는 시어머니, 전 남편, 시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 모아 선임한 모양입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는 이혼 당시 해당 토지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숨기고 수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원고 강옥희입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으로 걸어갑니다.
73세의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한 달 사이에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증언을 시작합니다. 그 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입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이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땅은 시어머니가 30년 전에 산 땅입니다. 조상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불쌍한 마음에 그 땅을 줬습니다. 당시 그 땅의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묻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땅 밑에 귀한 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가난하게 쫓겨나는 게 불쌍해서 그 땅을 준 겁니다. 제 변호사가 제 팔을 잡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가, 그 이수진이 저를 속였어요. 돈이 없는 척하면서 알고 보니 이미 사업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이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벌떡 일어섭니다. 증인의 진술은 추측일 뿐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사실만 진술하세요. 판사가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제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속였는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증언이 끝나고 이제 제 변호사 차례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국내 최고의 민사 변호사 김성호입니다. 증인께서는 그 땅의 가치를 알고 계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 계약서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립니다. 평당 5,000원. 경제적 가치가 극히 낮은 토지. 증인께서 직접 쓰신 문구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건 그냥 뭡니까?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서 왜 가치가 낮다고 적으셨습니까? 말실수였어요. 계약서에 말실수라니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당시 부동산 감정평가서입니다. 증인께서 직접 의뢰하신 거죠? 그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읽어드릴까요? 토지 가치 평가 불가. 경사가 심하고 접근로 없음. 개발 가치 없음. 이게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이건 증인께서 피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혼 이틀 전에 보내신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쓸모없는 산이나 처리해라. 어차피 팔아도 10만 원도 안 나올 거다. 돈은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위자료냐. 법정이 술렁입니다. 증인, 이게 가치를 알고 계셨다는 분이 보낼 메시지입니까? 시어머니가 창백해집니다. 저는 대답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쓸모없는 산이라고 하셨죠? 1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재판장님, 김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 돌아섭니다. 증인은 명백히 위증했습니다. 당시 토지 가치를 전혀 몰랐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휴정 시간. 저는 복도에 나와 창밖을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옵니다. 회장님, 이겼습니다. 위증이 명백하니 원고 측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엇이요? 저분들 완전히 끝났습니다.
위증죄까지 추가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겁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재판이 재개됩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원고 강옥희 씨의 증언에 명백한 위증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증인 강옥희 씨는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하지만 판사는 이미 퇴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섭니다. 원고석 쪽을 지나가는데 민수가 저를 붙잡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손 떼세요. 어머니가 감옥에 가시면 어떡해. 그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위증을 하신 거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10년 전 제가 용서를 구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나갑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돌아보니 미선이 뛰어옵니다. 언니, 제발 어머니를. 저는 이제 당신의 언니가 아닙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미선이 무릎을 꿇습니다. 법원 계단 한복판에서 언니, 제발 한 번만 일어나세요. 창피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차에 탑니다.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로 보니 미선이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불쌍하다고요? 미안하다고요? 10년 전 빗속에 쫓겨난 제가 더 불쌍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김 과장이 보고합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재벌 며느리 복수국이라고. 보도자료 내세요. 사실관계만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씨 건설 관련 모든 계약 검토하세요. 위약 조항 확인하고요. 혹시 계약 해지하시려고요? 아니요. 유지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더 강화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 판결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박씨 건설은 더 이상 거래처를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사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회장님, 채용 공고에 이상한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강옥희 씨, 청소 용역 지원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는 영업사원, 박미선 씨는 구내식당 배식 담당으로 지원했습니다. 손이 멈춥니다. 면접 잡으세요.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요? 네. 이 3명은 제가 면접합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전, 저는 면접실에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옵니다. 73세, 청소용역직 지원자.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지원 동기가 뭡니까?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경력 사항을 보니 공백이 50년입니다. 청소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수진아, 제발
면접 중에는 존칭을 써주시죠. 강옥희 지원자님. 제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회장님, 제발 일자리 하나만 주세요. 저희 집이 완전히. 죄송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십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가 책상을 붙잡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갑니다. 다음은 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54세, 영업사원 지원자, 경력을 보니 최근 3년간 공백이네요. 네, 건강이 안 좋아서. 거짓말입니다. 술을 마셔서 일을 못한 겁니다. 영업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30년 전 경험으로 지금 영업을 하시겠다고요?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불합격입니다. 나가보세요. 수진아. 아니 회장님. 우리 사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민수가 고개를 떨굽니다. 마지막은 미선입니다. 회장님. 아니 언니. 면접실에서는 존칭을 써주시죠. 50세, 구내식당 배식 담당 지원자.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습니까? 그게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니까. 그게 지원 동기입니까? 미선이 입을 다뭅니다. 배식일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럼 불합격입니다. 언니, 왜 이래? 미선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복수는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복수요? 아닙니다. 그냥 면접입니다. 자격 미달인이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 시집살이 좀 시킨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시집살이 좀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이틀 내내 부엌에 있었고요. 아프다고 말하면 꾀병이라고 하셨죠. 그건 병원 한 번 못 가게 하셨죠. 돈 아깝다고. 그래서 제 손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제 손등을 보여줍니다. 이게 시집살이 좀입니까? 미선이 말문이 막힙니다. 나가보세요. 면접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이 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강옥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켭니다. 시어머니가 기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며느리 이수진이 오늘날 성공한 건 전부 저희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좋은 땅을 줬기 때문에 며느리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모르고 저희를 내쫓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10년을 정성껏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복수한다며 저희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자회견장으로요. 30분 후 저는 기자회견장에 도착합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냉정합니다.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가족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립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합니다. 10년 전 빗속에 쫓아내실 때는 가족이 아니셨죠?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이수진 회장님이십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말씀이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냅니다. 이건 10년 전 이혼 계약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평당 5,000원, 경제적 가치가 극히 낮은 토지. 이게 좋은 땅을 줬다는 증거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문자 메시지입니다.
쓸모없는 산이라고 하셨죠? 10만 원도 안 나온다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10년간의 기록입니다. 저는 두툼한 파일을 꺼냅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밤 11시 취침, 병원 방문 기록 제로, 개인 시간 제로. 이게 정성껏 키워준 겁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수진아, 안 돼. 그리고 이건 제가 당시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재생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며느리 주제에 밥이 짜? 너는 원래 요리를 못해.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다음은 신우이 목소리입니다. 언니, 내 핸드백 들어. 나 손 아파. 언니는 원래 집 나르는 게 일이잖아. 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녹음은 계속됩니다. 10년간의 모욕과 학대가 생생하게 흘러나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제가 기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쫓겨났죠. 한 푼도 없이.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합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몫을 찾은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납니다. 며느리 학대 10년, 재벌의 복수극. 쓸모없다던 땅, 10조 원이 되다. 여론은 완전히 제 편입니다. 시댁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 달,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씨 건설은 파산했고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오후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회장님, 박민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있죠? 네, 하지만 계속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비에게 퇴거 조치하라고 전하세요. 만날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매일 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아침 8시, 저녁 6시. 로비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경비가 쫓아내도 다음날 또 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퇴근길에 그를 마주칩니다. 수진아. 민수가 제 앞을 막아섭니다. 일주일 동안 로비에서 기다린 탓인지 초췌해 보입니다. 비키세요.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갑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 발걸음이 멈춥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으셔.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수진아, 제발.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 10년 전 제가 아파서 병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민수가 입을 다뭅니다. 돈 아깝다고 하셨죠. 꾀병 부리지 말라고. 그건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차에 탑니다. 민수가 차문을 잡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병원비만. 손 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민수가 손을 뗍니다. 저는 차를 출발시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가요? 아니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미선이 찾아옵니다. 언니, 제발. 비서실에서 저를 만나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여보내세요. 5분만. 미선이 황급히 들어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얼굴은 완전히 늙어 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알고 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발 병원비만 300만 원만.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미선이 얼어붙습니다. 그게 언니
10년 전 제가 당신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제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하셨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언니, 사람이 죽게 생겼어. 10년 전 빗속에 쫓겨난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신경 쓰셨나요? 미선이 무릎을 꿇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언니, 경비가 들어와 미선을 데리고 나갑니다. 미선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이 보고합니다. 회장님, 강옥희 씨 병원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그래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민수는 이제 강남의 한 주유소에서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54세의 나이에 미선은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50세의 나이에 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문득 서랍을 열어 그 계약서를 꺼냅니다. 평당 5,000원. 경제적 가치가 극히 낮은 토지. 이 문구를 보며 저는 결심합니다. 이걸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어두기로. 다음 날 계약서는 고급 액자에 담겨 제 책상 맞은편 벽에 걸립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입니다. 평당 5,000원, 쓸모없는 땅.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깔보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쓸모없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고. 김 과장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오늘 스케줄입니다. 수고하세요. 참, 박미선 씨한테서 또 연락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차단하세요. 번호 바꾸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 저는 이 풍경을 꿈꿨습니다. 언젠가 저도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언젠가 저도 떳떳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미래테크 그룹 회장 이수진, 10조 원대 기업의 주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했냐고요? 아니요. 용서는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았듯이 저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도와줬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저를 돕지 않았듯이 저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연락했냐고요? 아니요. 그들이 저를 버렸듯이 저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복수냐고요? 아니요. 이건 그냥 공평함입니다. 제가 받았던 대로 똑같이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비서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자 미팅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벽에 액자를 봅니다. 평당 5,000원, 쓸모없는 땅. 이제는 10조 원짜리 땅이 된. 이제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저는 미소 짓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단호한 미소입니다. 회의실로 향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쓸모없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저의 복수입니다. 성공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형극장이었습니다.